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무주택자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43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8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6억을 투자해서 3억을 단기간에 벌 수 있는 초급매 입주권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알짜 매물이라서 저희가 급하게 영상을 제작했고요. 외벌이를 위한 5억대 내 집 마련 추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내 집 마련 고민이신 분들, 가성비 괜찮은 곳, 황금성이 좋은 곳,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곳 위주로 추렸습니다. 또한 소액 갭 투자를 알아보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43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SH공사가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에 공급하는 전세주택이에요. 자, 물량을 얼마나 공급하냐? 먼저 신규 공급이 232호가 나오고요. 재공급이라 해서 예전에 공급했던 장기전세가 이제 사람이 퇴거하면서 발생한 물량 129호가 나옵니다. 또한 이 재공급 물량의 예비 입주자 787호를 선발해서 전체의 1148세대를 이번에 선발하게 됩니다. 자, 저희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쇼킹 부동산은 이 장기전세 주택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보잖아요. 초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이 됩니다.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요,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적으로 공급돼요. 대부분 1명 또는 2명이 거주해야 되는 공급 크기죠. 물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10년 공공임대주택 등이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 월세 방식이고 월세가 높아요. 게다가 미래 분양가를 알 수 없는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인 거죠. 이건 한마디로 뭐다? 신도시의 프리미엄을 민간이나 또는 공공이 가져가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임대주택이고, 진정한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3, 4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은 없다시피 합니다. 아마 7년 정도 지나면 통합 임대주택이라고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아직도 먼 미래 이야기예요. 자, 하지만 장기전세 주택은 다릅니다. 일단은 월세 방식이 아니라 전세 방식의 장기 거주예요. 그래서 월세 내는 거 싫으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이 모두 다 월세 방식인데, 얘는 그냥 보증금 한 번에 맡겨놓으면 월마다 나가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거주 기간도 20년이고요.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에서 공급됩니다. 또한 임대료 상한이 2년에 5% 이하로 제한이 돼요. 그리고 장기전세 주택은요, 면적이 넓습니다. 전용 4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어떤 것은 114제곱미터까지 공급이 돼요. 자, 이렇게 넓은 면적에 공급되다 보니까 3, 4인 가구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장기전세를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SH잖아요. SH공사 관할은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높은 생활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직주 접근성도 좋아요. 그래서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과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전세만의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분양 직전에 SH공사 직원이 추첨에 참여해서 동호수를 결정해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공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임대주택이 일반 분양과 동일한 마감재를 쓸 수 있고요. 또한 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임대주택은 그냥 건물 자체가 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특정 동을 임대동으로 빼놓는데, 이 장기전세는 그럴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임대주택이란 눈치를 보지 않고 거주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임대주택 사는지 안 사는지 구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또한 장기전세를 추천한 이유는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면서 서울 분양이나 3기 신도시 등 청약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임대주택은 주택을 소유하면 퇴거를 해야 되는데, 분양에 당첨돼서 분양권이 있을 땐 퇴거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입주 때까지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
퇴거 요청 2주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때문에 청약자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지만 12월에 뉴홈 공공 사전 청약이 곧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분양가 비싸다고 알려진 고양 창릉지구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굉장히 싼 거죠. 위례지구도 전용 59제곱미터가 7억이 안 돼요. 6억대 공급된다는 겁니다. 민간 분양은 절대 이 가격이 안 나와요. 고양 창릉지구 전용 84제곱미터 지금 5억 5천 나왔잖아요. 아마 민간 분양으로 넘어가면요, 토지 매각 가격이 세대당 3억에서 3억 5천만 원 나올 거고요. 일반 분양가는 8억 전후에서 나올 겁니다. 당연히 잡아야겠죠. 문제는 이 사전 청약이 싸고 좋은 건 아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입주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공급됐었던 3차 뉴홈 사전 청약에서 입주 예정을 보면요, 2030년이 많아요. 아니 2023년에 공급되는데 입주까지 7년을 잡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번에 공급되는 것도 비슷한 일정이 잡힐 거예요. 자, 그러면은 7년 동안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입주까지 버틸 수 있는 집이 필요하잖아요. 전세난이 오든 뭐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 이사 안 가고 최대한 오래 갈 수 있는, 이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한데 장기 전세는 그것으로 딱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장기 전세 신규 공급 232호가 나오게 됩니다. 5개 단지에서 모집하는데 딱 3개만 기억하세요.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두 번째 레미안 원 펜탄다스, 세 번째 강동 헤리티지 자이입니다. 여기서 입주자 모집을 많이 해요. 특히 강동 헤리티지 자이 같은 경우는 무려 114호나 뽑습니다. 이런 데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고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청량리역 롯데캐슬은 올해 4월인가 5월에 입주 시작했죠. 자, 근데 이제 임대주택은 좀 늦게 뽑는 편입니다. 얼마나 모집하냐? 29타입이 10가구, 36타입이 16가구, 49타입이 10가구, 59타입이 28가구를 뽑습니다. 자, 레미안 원펜탄타스는 59타입이 37가구를 뽑네요. 다음에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무려 114호를 뽑습니다. 자, 임대로 볼게요.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3억 8,25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아니 이거 그렇게 전세 시세에 비해서 안 싼 것 같은데요. 이게 초창기에는 좀 안 싸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신축 전세가 좀 바짝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는 2년마다 5%로 제한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좀 이제 안 싸 보여도 나중에 이게 6년, 10년, 15년 지나면 하늘과 땅 차이 수준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레미안 원 펜타다스는 7억 3,100만 원이 책정돼요. 자, 이게 비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말이 많아요. 장기 전세 이제 소득 요건이 엄격한데 7억 3천짜리 어떻게 들어가라고? 근데 수요가 꾸준히 있더라고요. 37가구나 뽑기 때문에 자격되신 분들 그리고 자금이 되신 분들 한번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보증금도 다 대출해줘요. 마지막으로 청량리 롯데캐슬 전용 59제곱미터는 3억 7,500만 원, 49타입은 3억 3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자, 입주는 2024년 7월에 일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세 만기되는 분들은 요거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기존 공가 공급에서 나온 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가 공급은 이제 찔끔찔끔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5가구 이하로 뽑더라고요. 좀 많이 뽑는 걸 살펴봤더니 마포구에서 상암 2지구 상암 월드컵파크에서 전용 114제곱미터를 12가구나 뽑습니다. 그리고 내곡지구에서 49타입 이제 소형 면적이죠. 이것을 33호를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54타입은 7가구, 59타입은 주거약자만 4가구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장제동 102 장기 전세는요, 84타입에서 3가구를 뽑습니다. 이렇게 장기 전세는요, 전용 84제곱미터 모집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경쟁률이 박이 터져요. 그럼 어떤 데가 경쟁률이 낮나요? 이렇게 전용 59제곱미터나 49제곱미터에서 많이 뽑는 것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장기전세 신청 자격 보겠습니다. 당연히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임대주택에 맞게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은요,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아요. 자, 먼저 면적별 자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요, 3인 가구는 월소득 671만원, 4인 가구는 762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또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소유 부동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또한 자동차도 가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3,683만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랜저 같은 거 좀 옵션 잘 넣어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 이거 걸러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10% 정도 감가상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중형 면적은 좀 기준이 완화됩니다. 일단 부동산과 자동차 요건은 똑같은데 소득 요건은 3인 가구는 806만원, 4인 가구는 914만원으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 분들도 이거 장기전세 많이 넣으실 수 있어요. 소득이 높다 하더라도요. 자, 당첨자 선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게 공사 건설 직접적으로 이제 뭐 내곡지구나 세곡지구 같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경우는 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에서 매입하는 유형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는 결국에는 가점으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의 가점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이에요. 대부분 이거 5점 깔고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도 10년 이상이면 유리합니다. 공급 시청자의 나이도 중요하고요. 부양 가족수, 미성년자 자녀 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장기 전세가 많이 공급됐을 때는 자, 이 장기 전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자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워낙 공급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이때 서울에 공공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택지가 없다 보니까 좀 서울에서 공급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공급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고 계실 경우에 3년 이상 부양해야 돼요. 이 점에 가산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가점도 더 많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점이 일단 좀 높은 가점자들이 보통 전용 84제곱미터에 많이 몰리고, 또한 공가구가 한두 가구, 두 가구에 뽑는데 많이 몰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구 이상 뽑는 데가 있거든요. 아니면 수십 가구 뽑는데 전용 59 타입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1순위 청약 일정은 언제냐? 일단은 12월 27일, 이제 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됐고요. 1월 8일부터 1월 9일 날 1순위 접수가 됩니다. 아마 2순위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류 심사 대상자가 2월 14일 날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그 다음에 최종 발표가 6월 14일입니다.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계약 체결은 7월 8일부터 7월 11일이고요. 그 이후에 7월부터 아마 입주가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단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인이 있다면요, 이거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한테 특히 3, 4인 가구에게 이만한 제도 없습니다. 여기서 평생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정적으로 거주하시면서 이제 회사 출퇴근 편리하게 하시다가 나중에 진짜 알짜 입지에 3기 신도시 분양하면 작고 내 집만한 꿈을 이루시라는 겁니다. 3기 신도시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거쳐가는 곳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요, 주변 지인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